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82회 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기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쇼우십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요즘에 너무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좀 법조도 그래요? 지금 재판이 일단 이번 주까지 다 미뤄졌어요. 재판이 미뤄진 거예요? 어떤 민사 이런 어떤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 재판이 다 미뤄졌어요. 재판이 미뤄지니까 뭐 할 게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그 사건 그거는 하는데 갈 일이 없으시겠네요. 법원에. 근데 이제 한 다음 주부터 확실히 시작될 것 같으니까 사실 지지난주까지는 되게 놀았는데 와, 이번 주는 좀 몰아쳐서. 그렇다고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요. 압박감이 너무 심하네요.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들? 해야 되는데 알아요.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데 안 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몰아쳐서 일기 쓰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박 변호사님도 네. 우리 유 교수와 마찬가지로 잠정적인 어떤 휴업 상태로 일단 우리가 판단을 하고 좀 더 열심히 굴려. 안 돼요. 박 변호사님 지금 둘째 때문에 집에 일찍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박 변호사님이 지금 우리 아날람 녹음하는 날이 제가 좀 느낀 건데 약간 뭐랄까 본인의 어떤 우리가 사실 끝나고 좀 늦게까지 술도 먹고 그러잖아요. 네, 뒤풀이 하니까. 본인의 약간 그런 허락받은. 허락받은 어떤 해방구 약간 이런 걸로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내가 허락한 날입니다. 근데 저희 이거 오시는 건 괜찮다고 해주세요. 네네네. 감사하다. 그리고 다 들으시고 그래요? 네, 저 피드백도 다 해주세요. 감사하다. 오늘 얘기할 피드백도 다 사실은 다 아내가 하는 피드백. 그럼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방송에 나가도 되는 겁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차 사랑합니다. 얘기해도 돼요? 네, 사랑합니다. 차요? 사모님 집문서 받았는데 술김에 집문서도 그걸 주고 다니시는구나. 거짓말인 걸 아는 게 저는 제 소유 집이 없습니다. 모르던 집이 있었나 본데. 도장도 찍고 술값도 이렇게 계속 떠난 게 그런 상황. 남의 집에 네. 풍파를 일으키시려 그래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직접 박 변호사님 이런 걸 그런 걸 시시콜콜이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그때 저 기분에는 네. 우리가 이제 평일에 녹음을 하고 좀 늦게 끝나고 또 늦게까지 술을 좀 먹잖아요. 죄송해갖고. 그럼 이제 보통은 이제 약간 이게 이제 가정에 계신 분 특히 아기가 있고 그러면은 약간 시계를 보고 보통 이제 혹은 끝나면 예를 들어 저한테 미리 연락해서 대표님 혹시 조금 더 일찍 녹음이 가능하시냐 내지는 오늘 뒷부분 거르겠습니다. 보통 이래 사실 이런 류의 반응은 한 번도 없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저는 그 여기서 시간에 저까지 와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 뒷부분까지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이게 충분히 우리가 혹시 가셔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먹을 만큼 먹고.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먹고 가야죠. 아니 근데 저를 그렇게 간곡히 붙잡으셔서 제가 맞습니다. 어쩔 수 저희가 없이 가시면 있었던 안 거예요. 된다고 맥주를 한 잔하고 가셔야지 이렇게 가시면 섭섭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가야 된다. 나 나왔을 얘기 때 맞습니다. 나왔을 때 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요즘은 내가 모르는 얘기도 있구나. 여우 난 억울해 진짜. 진짜 억울해. 저희가 한국하게 붙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느낌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늘도 저희의 이런 한국한 요청으로 마약을 또 먹여주시러 오셨잖아요. 근데 저희 그 마약 먹기 전에 할 얘기 있잖아요. 뭐요?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론이요? 그럼 본론이라고 얘기했지. 아니야, 본론은 박 변호사님 준비하신 거고요. 본론은 후원을 받고 있어요. 저번 편부터 얘기했던 건데 마약 방송을 하기 위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분 아니고 사실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요즘에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런 뭐랄까 저 이런 스스로 말씀 드리는 게 그렇죠. 좀 어려워요. 특히나 전 사실 편집하면서 맨날 생각하는 게 우리 아날람이 교양 방송이긴 하지만 교양이란 게 또 어느 순간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내가 정말 생존에 필요한 건 또 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왜 저도 약간 이 산업화 세대의 그러니까 왜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걸로 외우던 사람이라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허랑방탕한 얘기의 끝에 후원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될 얘기인가 싶은 약간 자격지심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허랑방탕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마약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방송이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마치 그 한강다리에 써 있는
글귀 그 같은 문구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여러분, 저희는 언제든지 한강다리 뭐라고 써있죠? 지금 너야 뭐야 네 차례야 이런 제가 어제 한남대교를 걸어서 건넜어요. 네. 밤에 이렇게 퇴근하면서 요즘 너무 운동을 못 하니까 이게 걸어서 건너면서 봤는데 한강이 너무 넓고요. 네. 첫 번째로. 맞아. 두 번째로 너무 넓은데 그 다리를 건너다 보면 약간 빨려드는 느낌 있는 거예요. 강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물이 특히 어두울 때 보면. 그러니까 어두울 때. 거기다가 진짜. 그러고 보니까 너무 낮아요. 그 가드가. 진짜 이렇게 보다가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약간 빨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정말. 어두울 때 물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강을 보지 마시고 아날람을 들으면서 앞만 보고 가면 되죠. 밝은 미래만 봅시다. 네네네. 네. 그렇죠. 지금 저희 전에 마약편 이제 들으시고 아날람 책임지라고 타락하고 싶다 그러시고 어떡할 거냐. 지금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보니까 우리 이거 들으니까 마약 해보고 싶다고. 아닙니다. 후원 여러분. 얘기할 때마다 내가 그래서 약간 편집하면서 그런 거야. 이걸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후원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맞나. 여러분의 유일한 마약이 되고 싶기 때문에 저희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마약 사실 돈은. 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마약을 하시잖아요. 네. 마약을 안 하시려면 돈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괜히 주식 사고 그러지 마세요. 괜히 변호사 아니야 진짜. 역시. 역시. 이 사람이 이래. 아날람의 역시. 탕진잼. 아날람의 가산탕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상까지. 집문서까지. 감사합니다. 진짜 화끈하게 한번. 지금 대표님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난 이미 모든 걸 빨아들일 눈빛이야 지금. 받은 것 같은 기분을 잠깐 느꼈어. 안 돼. 받고 나서 받아야지. 기분은 필요 없어.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위험한 일을 막기 위해 아날람에 탕진해주세요. 저희가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약 마지막으로 먹나요? 네. 오늘 마지막 투여 편인가요? 귀로 먹는 마약 아날람. 괜찮다 그거. 이어드러그. 네. 참고로 그 음악 마약이라는 게 한창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음악 마약이요? 그게 유튜브 뭐예요? 같은 데 가면 아직도 있어요. 뭐 이제 금지한다 뭐 이런 말 나오고 막. 그거 뭐 수능곡 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말고요. 핑미. 수능 금지곡 있잖아요. 링딩동.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MC 스퀘어랑 똑같이 양쪽에 이제 다른 주파수를 쏘아서 네. 그렇게 이제 이어폰 꼭 듣기만 하면 듣고 있으면 이제 어떤 마약의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류별로 있어요. 그래요? 뭐 암페타민, 뭐 LSD, 뭐 무슨 뭐 아피언 이렇게 지금 유튜브 가면 나올걸요. 정말요? 그걸 또 진짜요? 팔았어요. 무슨 이탈리아 팔았어요, 사이트에서. 그거를? 뭐 이런 물 팔아먹는 새끼들을 보았나? 그거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되게 화제가 돼서 막 뉴스 사이트 이런 데도 나오고 처음 들었어요. 심지어 그 사이트가 그래서 이제 금지 못 들어간 사이트였어요. 진짜 마약 효과가 있으면 어떡하나 이러고. 이 봉이 김선달 같은 거 맞나요? 아니면 진짜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종류별로 효과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류의 뭔가. 그러면 혹시 효과 보신 분은 제보 좀 주십시오. 궁금하다 이름이 이거.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런 게 사실 효과라고 하는 게 그거에 의한 효과인지 아닌지 그치, 모르겠어. 맞아. 사람이 과몰입하고 집중하고 진짜 그걸 믿고 그러면은 맞아요. 이게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명상만 해도 LSD의 어떤 효과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나왔던 얘기 있잖아요. 그 냉장고에 갇힌 사람이 근데 선이 안 꽂힌 냉장고였는데 얼어 죽었다는 얘기. 그 실제로 외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정말 얼어 죽었을까요? 정말 그러니까 상상으로 나는 이제 점점 추워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동사는 아니겠지만 실제 죽긴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상상으로도 뭔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놀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얼어 마약을 죽었을까요? 상상으로. 근데 어쨌든 그게 효과가 없는 거죠.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국가에선 금지했습니다. 효과가 있나 보네. 네.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가 보지 뭐. 왠지 봉이 김선달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자세해서 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세분하게 뭐 해놨으니까. 대충 제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다운계, 하이계, 사이키델릭 이런 게 아니라 네. 진짜 완전 막 예를 들어 사이키델릭도 LSD, LSDA, LSDB, 뭐 그래요? 실로사이빈, 메스칼린 사실 이거 하는 사람도 잘 모르거든요. 뭐 효과의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잘 모르는데 그걸 음악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막 트랙 100개짜리를 팔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받아봤죠. 그러니까 누가 사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걸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마약 같은 느낌이 나는 진짜. 마약은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뭔가 이거는 일상과 다른 마약을 했을 때 느낌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막 방언 나오고.
아니 그냥 뭔가 이렇게 몸이 약간 떠오르는 것 같고 약간 몽롱해지고 이러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보다 하면서 그걸 잘 찾아보니까 네. 제가 이거 스피커로 켜놓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그거는 양쪽 귀의 주파수가 다른 게 핵심이라 이어폰으로 이어폰을 들어야 꽂지 않으면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야, 다 역시나. 일체 유심조다. 그러게요. 과몰입하셨네. 바로 지웠습니다. 역시 사람이란 그러하네요. 마약은 확실히 우리 삶에 가까이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호기심의 어떤 영역도 좀 포함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마약 많잖아. 김밥도 있고. 그건 진짜 마약이야. 근데 그 광장시장의 마약김밥은 제가 원래 그 종로에 살다 보니까 어릴 때 그 자주 가서 먹던 건데 그 먹을 때마다 느껴 진짜 그 마약 맞아. 그거 뭐 탔어 진짜. 내가 보기 거기 탔어. 조미료. 근데 맛이 좀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 와사비 저는 뭐 찍어 그냥 뭐 먹는, 그렇던데. 그 내성이 있으시네 마약에. 조미료 내성 있나 봐다. 신촌 황소곱창이라는 집이 있는데 아, 네. 거기서 그 아주머니가 마약 가루를 뿌리신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통에 하얀 가루를 막 뿌려요. 조미료 아니에요 그거? 그 조미료인데 그걸 마약 조미료, 마약 가루라 그래요. 근데 모양이 진짜 마약같이 된 거예요. 하얀 가루. 네네. 네. 아니, 근데 우리 그 마약 곱창이라 그래가지고 네. 아니 마약김밥에서 김밥 먹으면서 주사 한 방 놔주면 불법으로 연행돼가는 김밥 맛 나는 김밥 맛이 극대화되는. 혈액에서 김밥 만나? 싫다. 싫다 아닙니다. 싫어.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해야겠어요. 네. 마약이 금지되다 보니까 마약이 주로 이렇게 실제로 얘기에 올라올 일이 없고 이렇게 농담과 비유로 올라올 일이 많아서 맞아요. 할 얘기가 다 이런 식인 거야. 저는 뭐 딴 얘기지만 저는 광장시장에선 육회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뭘 타. 나타 광장시장 자체가 거대한 카르텔이야. 제가 알아서 알코올을 타 먹어요. 아니, 거기에 거대한 카르텔이야. 거기 광장시장 제가 봤을 때 거의 에스코바르 그 정도 수준으로 뭐가 돌고 있. 그러니까 외국인도 왔다가 거기서 그냥 빠져나오질 못하잖아. 광장시장에서 눈이 돌아가서. 들어가. 그렇구나. 거기가 뭐 있어 지금 내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상인회에서.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네네. 이제 가시죠 우리. 어서 마지막 마약 투여해 주시죠. 네네네. 네. 지난 시간에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주변 사람한테 질문을 들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너 방송을 잘 들었다. 근데 강간이 뭐 강간 상해 뭐 그 제가 네네. 혼수 상태에만 빠지게 해도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뭐 얘기를 치상 드렸죠.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쵸. 네. 근데 뭐 강간이든 강간치상이든 어쨌든 범죄인데 뭐 이렇게 대단히 달라지는 것처럼 되게 결기 어린 말투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나머지 두 분은 뭐 그게 뭐야 이런 말투로 지나갔다는 그 둘이 거예요. 잘 모르니까. 자, 얼마나 심각한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그냥 법 얘기인데요. 강간죄는 형법 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그럼 강간을 한 사람은 벌금형은 없는 대신에 장량감경이라는 거라면 1년 6개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장량 감경이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그 법관이 범죄의 그 정상을 참작해서 법관 재령으로 형을 덜어주는 그쵸. 요거를 장량 감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이제 뭐 이렇게 피해자랑 합의를 했고 뭐 사과를 충분히 했고 뭐 초범이고 이런 경우에 이제 감경을 해주는 게 사유 없이 감경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최대 감경할 수 있는 게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집행유예라는 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집행을 잠깐 유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면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2년 동안 아무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다른 죄를 저질렀을 때는 상관이 없나요? 다른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그러니까 다른 집을 저질렀을 때에도 원칙적으로는 유예하고 있는 형벌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다른 범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만약 강간으로 집행유예가 났다. 근데 절도를 했다. 그 사이에.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근데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선고를 다시 해줘요. 그러니까 쌍집유라고 이렇게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행유예가 뭐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쌍집유. 네네. 이게 앞에 것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줍니다. 어쨌든 뭐 강간 미수도 동일합니다. 미수만 되더라도 뭐 이렇게 1년 6개월이 최소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요즘에는 강간죄 같은 경우에 1년 6개월까지 장량감경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또 3년 이하의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특수강간이라고 하면 무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협동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똑같이 강간치상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까지만 그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5년 이상이라는 건 최소가 장량감경을 하고 해서 최소가 2년 6개월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조금만 장량감경이 덜 되면 3년이 돼버리죠. 그쵸. 3년이 되면 이제 집행유예가 안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미 강간치상이 되는 순간에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넘어서 성폭법상 강간치상. 그러니까 뭐 무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협동한 상태에서 강간을 했는데 상해가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유예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네요. 장량 강경을 해도 5년이니까 최소.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5년 동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 성폭법 그러니까 이게 무기 휴대 뭐 2인 이상 협동 이런 게 생각보다 그쵸. 굉장히 높거든요. 네. 또 이게 무기 휴대뿐이 아니라 어떤 그 주거 침입의 경우에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주거 침입죄는 목적을 파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 먹으라고 들어왔는데 여자 집에 술 먹으라고 들어왔어요. 여자가 들어오라고 했다. 네, 들어오라고 했어요. 술 먹자로 들어왔는데 여자가 거부를 하는데 강간을 거기서 했어요. 네. 그럼 이거 주거 침입이 돼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술 먹으라고 들어오라 그랬지 강간하러 들어오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거 침입이 돼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뭐 판례가 있는데 이게 절도를 하려면 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주거 침입이랑 어떻게 집 되냐 뭐 이런 계산법이 있는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목적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봐야겠지만. 네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정말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술 마시다가 술에 약을 탔어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제 상해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강간 미수로 상해. 이 상태에서 강간을 하려고 했는데 뭐 남자가 너무 취해서 강간을 안 했어요. 이 경우만 하더라도 성폭법상 강간치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꼼짝없이 5년간 사셔야 돼요. 징역형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집행유예도 굉장히 그러니까 좀 무서운 거지만 중한 당장- 벌인데. 네, 당장 감옥에 가서 5년 말이 5년이지 여러분. 5년이면요. 저 같은 지금 25살이 지금 들어가서 30살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막 군대 갔다 온 저 같은 이런 그러니까요. 25밖에 안 됐는데 그럼 오늘 아저씨가 돼갖고. 중2 때 가서 중2 치료하고 오는 거네. 성인 돼서 오는 거지. 어른 돼서. 그렇죠. 이게 5년이라는 게 말이 5년이지 5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2020년이잖아요. 네. 2015년엔 스마트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굉장히 뭐 별로였던 수준인지 생각해 보시면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메르스 때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코로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내가 밖에선 역병이 도는 거. 나가면 역병이. 그래서 넣어놔야겠네. 뭐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상해가 굉장히 중대하다. 음.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하지 말라. 뭘 먹이지 말고 그냥 합의하에 우리 기분 좋게 서로 같이 좋게 좋게. 네네네네. 아니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슬픈 게 사실은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그러니까 아예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런 형량이 어쩌고저쩌고 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알려는 사람은 공부를 하시는 분, 법조인 뭐 이런 분들 아니고 관련되신 분들 아닌 이상은 이런 걸 알 일이 없는데 이런 걸 굳이 계산하는 놈이 있을까봐 참 그것도 좀 그러네요. 네, 근데 뭐 년이라고? 모든 말하면서. 교양은 또 남 얘기인가요? 남 얘기로서 네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안 한다고 해서 모를 것도 아니고요, 이걸. 네. 찾아본 사람이 모르겠어요, 이거. 생각보다 안 알람 든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지금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이 말 한마디가. 네네네.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독여 주면서 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것도 네, 얘기해 네.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럼 제가 드디어 네. 이걸 잠언이라고 해야 될까? 진정한. 1절 여러분, 뭐 이런 하는 거예요. 압구정 그렇죠. 신사 잠언. 너무 옳은 말, 너무 당연한 말. 금금계시록 이런 거. 그런 거. 여러분, 강간은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거. 금금기. 금금기 일장일절. 왜 그 일장일절이야? 일장일절이 살인하지 말라도 아니고. 강간이 왜 일장일절이야? 본인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잘못 말했네. 어쨌든 네. 금금기 여러분. 강간은 안 좋은 겁니다. 이걸 굳이 말로 하는 게 슬프죠. 그러니까 이걸 말로 해야 하나. 어쨌든 말씀하신 김에. 네. 뭘 하면 안 되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법전을 하나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강간이라고 하니까 되게 남 얘기 같은데 방금처럼 말씀해 주신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게 확실히 그런 어수룩하게 어설픈 순간에 그런 식으로 뭐 요 정도는 이런 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을 넘기가 딱 쉬운 거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강간하면 진짜 솔직히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보통 무슨 뒷산 야산에서
아니면 아주 큰 폭력을 수반해서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뭐 하는데 전쟁 중에 강간 이런 걸 떠올리는데 거의 강도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문 깨고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들어가서 막 뭐 밤에 지나가는 여자를 붙들어갖고 어디 끌고 가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강간 사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강간 사건의 태반은 피해자 집 아니면 가해자 집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원래 아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고요. 맞아요. 네. 제가 옛날에 이것도 제가 했던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과적 가중보험 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실제 담당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둘이서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소주를 나눠 마신 거예요. 남자 여자가 되게 친한 친구 사이예요. 근데 이제 남자가 술을 좀 먹다 보니까 약간 동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랑 뭐 애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좀 약간 야 우리 같이 모텔 가자 이런 거예요. 그 여자가 미쳤냐? 싫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목을 잡고 야 가자 가자 너도 뭐 좋잖아 우리 한번 가자 이런 거예요. 안 좋다니까 이 새끼가.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아 끌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미쳤어. 나 이렇게. 네, 놔 이러면서 탁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아 알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은 사실 굉장히 무슨 영화 같은 데도 많이 이렇게 너무 평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자가 멍이 들었어요, 팔에.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본 옆에 사람이 실제 사실관계가 좀 복잡한데 어쨌든 그냥 단순화시키면 옆에 사람이 지금 남자가 너무 이렇게 막 가자고 해서 이렇게 여자를 위협한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하셨군요. 경찰이 왔어요. 와서 그 상황을 진술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남자는 여자를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모텔에 데려가서 성교를 하려는 목적에서 팔을 잡았죠. 팔에 멍이 들었어요. 네. 팔에 멍이 든 게 상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2주, 3주는 나오지 않나요? 2주, 그게? 3주가 나오면 상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강간 미수 더하기 상해, 강간 치상.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정말 물론 이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물론 이게 강간치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피해자도 처벌을 하기를 원하지 않기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딱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강제하기 위해서 강간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기 힘들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이게 법리적으로는 강간치상으로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네. 한 행동에 비해서 그 최소형이 너무 크니까 네, 이제 중하니까. 판사님도 그런 목적을 인정을 안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뭐 단순 이제 뭐 상해 그러니까 여러 정황을 고려하신 거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왜냐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정도 행위고 뭐 피해자도 나 피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굳이 그거를 뭐 처벌할 이 새끼가 술 처먹어서 곧바로 곱게 집에 들어갈 것이죠. 남의 손목을 잡아갖고는 안 되겠네. 헐. 회회아비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회합이는 확실합니다. 거기는 손목을 잡으셨잖아요. 손목을 잡고 네. 그게 보통 예전에 그런 시 같은 거는 고기가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손목 잡았다는 얘기가 이미 강간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설정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는 쌍화점 것뿐. 얘기입니다. 쌍화점. 네, 그래서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분은. 그죠. 옛날엔 손목 잡으면 사실 그렇죠. 결혼한다, 뭐 시집 가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이럴 네. 때의 뭐 얘기들은 그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 안 하고 그래서 그분은 확신범입니다. 회합이는. 다른 얘기는 뭐 또. 네. 뭐지? 그리고 또 AS가 네. 지난번에 그 얘기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게 프로포폴을 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수면 마취제요? 네,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그거 되게 마약으로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프로포폴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게 그냥 전에는 그러니까 수면 마취제 정도 사실 잘 모르는 이야기였는데 네네.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마약처럼 생각하게 되게 그 약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좀 지정이 돼 있어요. 맞아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뭐 의사들하고 주변의 의사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면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수면 마취는 필요한데 프로포폴이 제일 안전하고 좋은 약이었는데 그럼 그걸 쓰기가 좀 이렇게 거시기해서 다른 약을 써야 되는데 그 다른 약이 오히려 더 문제다 사실. 그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주로 쓰는데 그건 사실 더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프로포폴이 문제가 뭐냐면 이 프로포폴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어떤 환각이나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한다고 보긴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정의에 좀 맞지가 않아요. 마약이라는 정의에 가장 맞는 거 아닌가요? 잠들게 하는 약? 마비. 자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마비되는 거고
야, 그러네요. 마취제네요. 네. 그런가? 가장 합당한 약 아니에요?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프로포폴이 그렇다고 잠이 오는 약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해요. 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수면제 기억 중추를 마비시켜서 기억이 나지 않게 하는 거라서 왜 그런 얘기 있죠. 수면 마취하면서 무슨 헛소리를 했다. 네, 맞아. 뭐 물으면은 다 실토한다고. 다 실토한다. 이런 얘기가 프로포폴 얘기고 미다졸람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쓰러지듯이 잠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면 마취는 그 헛소리를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포폴을 투여했을 경우에는 안 자요? 보통은 자죠. 그쵸. 왜냐하면 힘이 빠지면서 자는데 스르륵 자는 거죠. 스르륵 자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예 안 자는 경우도 약간 있고. 나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거죠. 네네. 극단적으로는 막 일어나서 걷고 이런 사람들 다 있어요. 환자분 누워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없는 게 되는군요.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몸이 처지니까 이제 움직이고 막 이런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뭐 가볍게 움직이고 그냥 의식을 하고 있다가도 이제 마취가 풀릴 때 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일단 이걸 하면서 환각이라고 말하긴 뭐하는데 유포리아라고 해서 다행감이라고 보통 번역하거든요. 약간 안정감, 편안함 이런 감정도 하나의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대요. 근데 그게 부작용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한 2%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느낀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대부분은 본인이 막 잠도 못 자고 피곤한데 이것만 하고 나면 앞에 기억들을 좀 잊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포폴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하고 나면 굉장히 어떤 상쾌하고 막 영혼의 때를 벗긴 느낌이 난다고. 제 친구가 예전에 이렇게 수면 마취를 내시경 할 때 수면 마취 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근데 얘가 잠을 잘 못 잤었어요. 몇 년 동안 늘 가위를 눌리고 그리고 선잠도 거의 못 자는 그래서 잠을 푹 자지를 못하는데 근데 내장이래요. 대장 내시경이나 뭐 위장 내시경 모르겠어. 하여튼 내시경을 하면서 내장 내시경이요? 내장 대시경. 내장은 맞네요. 어쨌든 내시경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수면 마취제를 했는데 딱 그때 1시간인가 정도 자잖아요. 근데 너무 개운하더라는 거예요. 한 8시간 정도 진짜 숙면한 것 같아요. 자기가 몇 년 만에 이런 기분을 느껴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시경 또 하고 싶다고 얘가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왜 뭐 요즘에 근데 문제가 이게 위험하긴 하죠. 많이 하면. 마이클 잭슨의 가장 직접적인 사인도 프로포폴 과용이고 그러니까 뭐 과다 투여한 마취가 심하게 돼서 죽기도 하죠. 얼마 전에 뭐 뉴스 보도됐는데 성형외과 의사가 동거녀 불면증이라고 주사했다가 죽었거든요. 저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막 대단한 마약이냐 혹은 뭐 이렇게 그렇게 보기도 좀 애매해요. 우리가 지금 여타 말했던 2회에 걸쳐 말했던 다른 마약에 비해서는 마약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애매하죠. 저는. 근데 네. 문제는 이름이 너무 잘 알려졌다 보니까 적법한 수면 마취를 좀 심하게 했거나 적법한 수면 마취를 너무 자주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뭐 이제 이승현 씨 맞아요. 예전에 111회 그때 한번 막 난리 났었잖아요. 막. 박지현 씨 185회 뭐 장민혜 씨 95회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누가 봐도 뭐 내시경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 뭐 그래서 왜 마취를 그때 얘기했던 게 이렇게 너무 스케줄이 많은데 그럼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면 피곤한데 이렇게 요걸 1시간만 자도 8시간 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다. 뭐 여기서 제가 볼 때 비난받아야 될 주체는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특히 연예인들이 뭐 공황장애 스트레스 이런 거 굉장히 그쵸. 많잖아요. 그런 거 시달리는 그 연예인들이 이런 거를 하면은 좋아한다는 거를 악용한 알고? 뭐 간호조무사 의사 이런 사람들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맞아요. 이거 뭐 이재용 회장도 얘기가 나왔죠. 이재용 회장은 또 집에서 투약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뭐 증거도 사실 없어요. 말만 나왔군요. 자기들끼리 말한 녹취록. 음. 근데 이게 뭐 이재용 회장이 말한 이재용 회장이랑 대화한 것도 아니고. 네네네. 이재용 씨와 대화한 것도 네네네.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이거는 투약자들을 그렇게 비난할 여지는 높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전 딱 한 번 해봤거든요. 저도 예전에 내시경 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수면 내시경. 네. 근데 제가 걱정됐던 건 헛소리 할까봐. 무슨 헛소리 할지. 녹음을 켜놨어야 되는 건데. 저라는 사람의 성정을 알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내가 무슨 소리를 할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네. 너무 공포에 쩔면서 했는데 정작 너무 헷가닥 했다가 그냥 헷가닥 일어나서 뭐 개운한 느낌도 없고 그냥 저도요. 미다졸람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냥 순삭. 저도 진짜 순삭이었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13세요. 하나 둘 이러면 눈 딱 떴는데 아직 왜 안 하셨어요? 네, 이거 누가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아이유 씨가 한 말이죠. 뭐가?
그 뭐가? 내시경 하는데 이제 하나 둘 하는데 꼈는데 안 하고 있더라. 내시경 왜 내시경 안 했을 때 벌써 끝났다고. 그게 아마 아이유 씨가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저는 깼을 때 약간 그 술 덜 깬 것처럼 약간 멍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미다졸람.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전형적인 미다졸람. 그게 벤조디아ze핀 계열이라서 그래서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갔어요. 그래서 네, 전형적인 미다졸람. 저는 그냥 잠은 좀 빨리 깨야 되겠는데 뭐 멍한 건 아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멍하든 안 멍하든 이제 깼으면 일어나서 약간의 그 어떤 그 일정한 시간적 포즈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쓱 눈이 떠진 순간 바로 왜 그 군대에서 벌떡? 동작 그만 기상 뭐 이런 듯이 간호사분이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게 되게 섭섭했던 기억밖에 없어. 그게 미다졸람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확 깨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좀 계속 머리도 아프고 좀 어지럽고 이런 머리 게 아프진 보통 않았었는데 네. 이게 약간 술 취한 것처럼 내가 그러니까 봐도 그게 걸을 때 약간 이게 살짝 비틀거리는 거예요. 저도 그 말 헛소리할 게 두려워서 제가 수면 마취를 한 번 했어요. 한 네. 번에 그것도 또 박근혜 뭐 어쨌든 제가 그 차병원에서 네네. 수면 마취를 한 번 하면서 저는 그 휴대폰에 녹음을 켜고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혹시 몰라서. 근데 좀 내가 들어보니까 무슨 헛소리 하는지 알고 싶잖아.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무슨 내시경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의사도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미다졸람은 헛소리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이제 겁 안 내셔도 되겠어요. 네. 물어봐야겠네요. 그것만 가서 기억난다. 물어봐요. 저 되게 성정이 안 좋은 사람이니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미다졸람을 할 때 해주세요. 이제 좀 수면 마취니까 좀 불도 좀 끄고 어두컴컴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수면 마취 그걸 넣고 난 다음에 19, 8 할 때 그렇게 헤아릴 때 간호사분이 옆에서 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쓰라는 게 잘 자라고.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잘 자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하려다 말은 얘기인데 뭐 이렇게 영화 같은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하면 머릿속으로 자 나는 이 수술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거야. 힘내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실제 마취는 하나 둘 그러니까요. 정말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뭐 그게 그렇게 안 좋다 그러던데 진짜 마취를 잘하는 사람 뭔가 이렇게 되게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뭐 얘기하는 것도 있던데 뭐 그건 이거 자체가 스무스한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더 돼야 되는 거지? 네네, 어떻게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넣자마자 자는 게 아니고 넣고 난 다음에 이게 살짝 이렇게 포즈가 있잖아요. 왜? 그게 약간 시간 대비가 뭐 있었다라는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좀 더 천천히 그 흔히 말 하나 둘 셋 세잖아요. 그래서 뭐 한 7에서 10 사이인데 뭐 요즘 뭐 2에서 3 사이로 그냥 갑자기 줄여지는? 급격히 확 되고 뭐 이런다 이러면서 그것도 뭐 기술이 있다.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 양이 만화나 문제겠죠. 뭐. 드라마에만 나오는 얘기. 옛날에는 클로로폼으로 마취를 하기도 했대요. 사람을 이렇게 입에다 뭐 네네. 대가지고 마취를 했대요. 저희 아버지 맹장 수술 받을 때 의사가 물어봤대요. 술 잘하시냐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 술 그러니까요. 잘하시거든요.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근데 그 뭐 술 잘하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서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애매해서 뭐 좋아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 뜻인데 근데 의사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마취가 됐는데 뭔가 이렇게 누웠는데 자꾸 무슨 도깨비들이 배를 자꾸 이렇게 가르고 배를 막 쥐어 뜯었대요. 이렇게 꼬집었대요. 배를 계속 꼬집지 마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굉장히 수술하시면서 그러니까 좀 약간 적당히 됐다고 술 많이 안 먹는 사람인 줄 알고. 더 좀 됐어야 되는 건데. 네.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말합시다 모두. 이 앞부분 얘기 짧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네 길게 했네요. 네, 이제 정말로 드디어 이제 AS는 끝났고 네. 본격 가시죠. 그 대마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 대마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마약이 없죠. 대마초 이런 마약이 없고 또 이것만큼 또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다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대마라 그러면 굉장히 어떤 뭐 큰일 날 마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마가 그렇죠. 대마 그러면 특히 이제 미국 애들 중에 그런 애들 많은데 대마 그러면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피스. 진짜로 뭔가 평화주의자. 대마를 피면 막 건강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양극단입니다. 그게 무슨 보약이야. 건강이 왜 좋아져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중간이 없어요. 말하는 걸 보면 뭐 이렇게 뭐 굉장히 나쁘다는 사람, 굉장히 뭐 좋다는 사람,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마초 합법화가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거든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락용 대마, 의료용 대마, 근데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오락용 대마를 허용한다는 건 정말 그냥 거의 뭐 다 마음대로 한다는 네. 거고 의료용 대마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의료용 대마를 처벌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약간 불면증, 불안감, 뭐 공포, 그러니까 뭐 대단한 막 공황 장애까지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러면은 처방 받기가 너무 쉽겠는데요. 의사한테 가서 네. 저 무서워요. 선생님이 여기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전 제가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의사가 근데 그것도 어째 의료용 면허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 국가의 관리를 받는 그쵸? 제재로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당연히 당연히 대만이니까? 처방을 받으려면 받아야 되고 왜냐면 거기다가-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을 못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불안해요. 무서워요. 뭐 의사 선생님이 바로 그 마약 딜러처럼 이렇게 바로 말아서 쫙 주면서 한대 피시고 아, 가라며. 이렇게 처방전만 주는 거예요. 처방전. 아, 처방전을 딱 받아가지고 샵에 가면 이제 스눕덕이 팔고 있는 거죠. 네. 돈을 엄청 버셨다고 스눕덕님. 어쨌든 뭐 그렇게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또 요 근래에도 되게 비난받았잖아요. 그 홍정욱 딸. 아, 네. 액상대마. 탑 같은 경우도 액상대마였죠. 네. 그렇고 뭐 멀리는 뭐 신중현 조용필. 네. 근데 사실 뭐 신중현 조용필, 뭐 이승철 씨도 네, 있고. 이승철, 빅뱅 그러면 뭐 유명한 가수 전부 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거의 뭐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이게 대마가 나쁜 거냐? 이게 나쁜 게 아니라면 이들을 비난할 수가 있나? 잠깐 근데 아까 신중현 조용필 데려온 탑까지 하니까 이승철 이게 사실 탑이 있어서 조금 거시기 하지만 탑 가수잖아요 이게. 지금 그 드립을 치려고 지금 중간에 말씀을 끊으셨어요? 시간도 없는데. 나 이거 치고 싶었어. 업계 탑 가수들의 이름부터 탑이고. 이걸 뭐라 그러지? 윤리적 타락, 도덕적 타락. 네. 네. 정신 차리고 방송합시다. 네. 약간 대화한 것 같네요, 느낌이. 몽롱해지네요, 어딘가. 네. 아, 신기해, 정말. 회차를 거듭할수록 신기하네요. 네,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다음번엔 좀 다른 방송을 한번 해볼까봐요. 담배 합시다. 그럼 제가 매캐해지나요? 네. 미열이 있습니다. 미열이. 어디 미열 탓을 해. 네, 그래서요. 그리고 근데 이제 결국은 대마가 그래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처벌을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실제 대화가 그러니까 유해한지 안 한지에 따라 관련 없이 법을 어긴 사람은 비난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른데 그쵸. 캐나다는 전면 다 합법인데. 그럼 도덕률은 다 다른 건가요? 도덕률은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마음속에 빛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칸트의 도덕률 생각을 한다면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르면 나라마다 도덕률도 다르다. 좀 이상한 얘기거든요. 결국은 제가 마약 특집 주제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주제인데,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 뭐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걸 이제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관문 효과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쵸. 이게 네. 시작으로, 그러니까 중간 말 그대로 관문이 되는 걸.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그쵸. 네네. 근데 그것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가 바늘도둑이 반드시 소도둑이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소도둑은 다 바늘도둑이었어. 그건 맞아. 맞나요? 음. 처음부터 소를 훔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난 처음부터 대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대마초의 관문 효과라는 건 사실 입증이 안 됐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입증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다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다 대마를 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네. 그 기준이라면 술이나 담배는 더 할걸요? 그러게요. 그럼 술이나 담배도 관문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밀가루를 먹으면 모두가. 밀가루나 쌀, 네. 물. 어. 역시 물이 제일 무섭습니다. 숨 쉬는 사람 모두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로 관문 효과를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카인 하는 사람 중에 대마도 했던 사람이 많다는 거는 대마를 하는 사람 자체가 애초에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증을 하기가 되게 통계적으로 입증하기 되게 힘든 문제거든요. 연역적으로 사고하기가 쉽지 않은 그거 말이 안 게다가 된다고 할까요?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 계열이 있고 업 계열이 그러니까 업 계열이 네. 있고 다운 계열이 있기 때문에 다운 계열의 대마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업 계열로 뭐 간다든가 그건 좀 이상한 얘기죠. 성향이 바뀌지 않는 것인가요? 그게 뭐 그러니까 마약으로 묶어서 모든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지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술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담배도 피게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인가?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딜러가 옆에 있다라는 얘기는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관문 효과라는 게 어떤 뭐 양리적이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 사람들이 보통 많이 하는 얘기가 딜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금기를 깬 경험을 했다는 거 그냥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본드를 분 사람들이 나중에 마약하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건 본드 자체에 감금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불법적 행위를 했던 거에서 무감각해짐이 오니까요. 다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죠. 그러면 아예 대마를 피우는 걸 막 불법이 아니게 만들면 금기가 아니게 만들면 그러면은 뭐
대마초를 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금기를 깬다는 마음도 논리적으로. 없을 거니까요. 네, 금기가 아니면 금기니까 금기를 깰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어요. 그래서 관문 효과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이건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의 또 편향이 있는데 역편향. 네, 그러니까 무조건 몸에 좋다고 한다는 그런 편향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들이 되게 길어서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들이 몇 개 있어요. 뭐 대마를 위한 변명 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 보면 뭐 로마 시대 카이사르가 뭐 성교를 한 다음엔 항상 대마초를 피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써 있어서 제가 진짜 열심히 알아봤거든요. 제가 진짜 뭐 영어로도 검색해보고 네. 이걸로도 검색해보고 도서관까지 가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카이사르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있다는 자료를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로마 시대에 대마를 많이 재배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했을 대마씨를 것이다. 그래서 그냥 제가 볼 땐 그냥 그렇게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마 흡연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인 걸로 저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했다고 이런 건가요? 또 막 진보 성향 이게 슬로우 뉴스 작년 7월 기사에 보면 니코틴은 중독을 부르지만 대마초는 취향과 습관은 있을지언정 중독은 없다. 중독이 정말 없을까요? 이게 없을 리가 있나?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담배는 있는 것 같아요. 담배는 엄청 강합니다. 그거를 차근차근 이제 얘기를 해 보시죠. 네. 그 대마초는 삼배를 만드는 삼의 잎이고요. 이거는 인간이 가장 먼저 만든 섬유고 8,000년 전 이집트 피라밋 그 왜 이렇게 뭐 피라밋 안에 보면 뭐죠? 파라오가 아니라 미이라를 쌀 때 삼배로 만든 옷으로 네. 싸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붕대가 아니라 삼배인 거예요? 삼배로 만든 붕대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미를 하면은 그 하얀 하얀 면 그거 있잖아. 그 붕대 생각하는데 면이 아니고 이제 삼배였던 거죠. 삼배였구나. 네. 걔네들은 이제 미국 애들이라 면이면 모카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 면 미라는 미국 미라고. 코트는 헐리우드 그쪽이고. 미라로. 그치. 문익점 씨가 있어서 가능한 문익점 쌤 있기 전에는 불가능했던. 이건 몰랐네. 삼배로 그게 삼배였구나. 그쵸. 되게 그럼 억셌을 텐데. 억세고 맞아. 누렇겠지. 네. 약간 그쵸. 누룩누룩한. 네네네. 우리 뭐 아는 모시, 뭐 린넨 이것도 다 마계열이잖아요. 네, 그 삼배는 뭐 요즘에 요즘도 장례식에서 쓰잖아요. 삼배는 대마고 모시는 점화 쓰는 거고요. 린넨은 아마 계열로 쓰는 거거든요. 네. 우리 왜 아는 거, 우리 옛날 들은 거 있잖아요. 마의태자. 네. 이 마의도 삼배로 만든 옷이거든요. 그쵸? 그 마옷을 입은 태자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마이테자도 혹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네.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처님이 왜 대마 씨앗을 먹었다는 또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처님도 이제 개타이 하신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래서 씨앗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씨앗에는 그런 THC라는 성분이 별로 없고요. 그나마도 요즘에 개량된 이제 요즘 대마는 개량에 개량을 거쳐서 THC 성분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대마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그 주성분이 네네네. THC인 거죠? THC의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거의 결정이 됩니다. 네. 심지어 그래서 좀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대마로 만든 과자니 뭐 대마 팝콘이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거의 다 THC 오일을 그냥 뿌리는 거예요. 거의 뭐 냄새도 별로 안 나는 그런 오일이거든요. 그 오일을 뿌리면 그냥 먹기만 해도 개타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뭐 대마를 먹고 대마로 옷을 만들어 입고 이런 건 진짜 오래됐지만 사실상 그 옛날에 대마초라는 걸 피우는 건 거의 그 개념이 없다시피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건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담배가 전해지고 네. 피운다는 것이 전해져서 그다음부터 피웠다는 건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이렇게 대마 피웠다는 사람들 많을걸요? 무슨 시골 사람들이 그냥 뭐 대마 잎을 말아 피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증언들 잘 살펴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뭐 피워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담배가 없어서 담배 대용으로 피웠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대마는 이 THC 성분을 이렇게 개량을 통해서 높인 대마가 아니라 섬유용 대마이기 때문에 김치용 대마 아니냐. 근데 너무 억세가 김치를 밥 한 공기 다 먹겠네. 계속 입에서 씹으면서.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분들이 피워도 거의 효과를 못 봤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풀 태우는 맛밖에 안 났다. 그럼 진짜 쑥 태우는 그런 맛이었겠어요. 네네네. 근데 향은 지금 그 대마초 피우는 향이랑 비슷했겠죠. 그 풀 태우는 향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이제 뭐 미국에서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만 타도 확 나는. 맞아요. 대마 향은 미드 보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 냄새로 바로 알고. 네. 근데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밀싹 드셔본 적 있습니까? 밀싹? 아니요. 밀싹, 보리싹 이런 거
먹었을 때 입에서 나는 냄새랑 비슷합니다. 네, 여러분 대만은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합니다. 밀사는 건강에 좋다고 하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THC 성분이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이 어떤 환각 성분이 들어있는 대마를 굳이 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3을 기준으로 이제 계량이 오히려 됐죠. 근데 이제 아시리아에서 자생하던 품종에는 THC가 그나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그런 종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샤먼 이런 사람들에게만 약간씩 사용이 되는 물건이었고 대마초로 어떤 흡연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뭐 제사나 이런 주술의 의식에 썼었겠네요. 네. 그때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처음 알게 된 건 해시시예요. 해시씨. 네.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그렇죠. 대표님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거 해시는 저 이슬람 계열의 그 암살자 어쌔신의 이거 언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얘들이 이거 취해가지고 사람 죽이러 오는 마이클 패스빈더가 영화에서 그 대표님 말씀하신 요 지금 설명 있잖아요. 대표님 그 좋아하신 조닉 3 그 파라벨룸에서 거기 그 왕자의 게임에서 브론으로 나오신 분 있잖아요. 제런 플링. 그분 왜 대장인가 그분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이 지금 딱 요거를 설명하는 씬이 나와요. 거기서 이 얘기를 해요. 해시씨 뭐 얘기하면서 어쌔신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해요. 해시시가 왜 등장했냐면 요즘에는 지금 대마 나오는 거 부분에 사상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이게 솜털 부분 같은 건데 사상체라는 부분을 그냥 말아 피우기만 해도 충분히 어떤 대마의 어떤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엄청 개량됐네요. 그렇죠. 그 대마초 말 그대로 대마초. 그러니까 큰 마초가 아니라 뭐라고요? 네. 공기 이상하구만 여기. 네, 마초맨이 아니라 그 대마초라는 것 자체가 그 이파리와 그 꽃의 사상체 부분을 피운다는 건데 지금은 그것만 피워도 돼요. 근데 해시시라는 게 등장했던 이유는 애초에 그게 잘 안 되니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각 성분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특히 약간 종교적 목적에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풀을 아무리 태워봐야 안 되니까 목만 아프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대마의 수액 그다음에 암꽃 그러니까 사상체라고 하는 이 암꽃 이런 것만 이 가장 이 고갱이 부분만 이제 따서 그 부분을 굳혀요. 그래서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거기에 THC가 제일 많은 거죠. THC가 제일 많은 부분만 골라서 그거를 또 농축을 시켜서 그럼 딱 모양은 개똥같이 생겼거든요. 그 개똥같이 생기게 뭉친 그거를 먹거나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당시에 사실 해시시로 받을 수 있는 느낌은 지금 뭐 대마초로 받을 수 있는 느낌이랑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요즘에도 해시를 만들거든요. 네. 그렇다는 말은 요즘 해시는 얼마나 대단할까? 근데 정말 세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해시는 정말 환각 효과 같은 게 너무 세서 좀 이렇게 많이 위험해집니다. 근데 그럼 이것도 대마 계열이니까 약간 다운 계열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운 계열이 어떻게 암살자를 하지? 너무 긴장하니까 그걸 풀어주려나 보죠. 그러니까 그러다 무기력증 있잖아. 싫어.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은 애초에 어쌔신 못해. 싫어.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옛날 대마는 해시시를 요즘엔 대마초 피울 때 보통 대마초만 피우는 게 아니고요. 그 사상체 가루랑 담배 잎을 섞어서 피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안 필요한 거예요. 가루가. 근데 그 정도만 애들이 피워도 미국에서 제가 보면 애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걔네들 참 그런 어떤 그 위생 참 생각하면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한 8명 담배같이 돌려 피죠. 돌려 펴요. 근데 누가 담배를 돌려 핍니까 미국에서. 어림없어. 대마니까 돌려 피는 거죠. 우리나라 뭐 찌개에 숟가락 넣어먹는 거 이거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렇네 지금. 피우던 담배를 돌려 피는 건데. 그렇네. 근데 그렇게 이제 돌려 피우거든요. 그럼 다 같이 널브러지거든요. 잔디밭에. 그 당시에는 해시시로 만들어도 이만큼의 효과도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진정 효과만 있었던 거예요. 살짝 이제.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처질 정도는 아니고 다만 우황청심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양도 그러고 보니까 우황청심한이 약간 금방만 빼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게요. 어쌔신들이 무슨 환각 상태에서 암살을 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는데 실제로 그 좀 자료를 좀 더 깊이 찾아보면 그게 아니라 약간 종교적 경험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안정제 같은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면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막 떨리고 긴장되기 마련인데 그런 긴장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효과 정도가 있었던 거죠. 그 긴장 완화되면서 다운돼서 안 할래요. 그런 애들 안 시킨다니까 애초에. 그렇구나. 원래 자격이 없는 애들이라니까. 알라크바를 나도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마초로 세계적으로 펴지고 이걸 흡연하게 된 거는 해시시가 아니라 19세기에 이르러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가 이집트를 침공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스핑크스 코도 날리고 그랬죠. 근데 이제 율법상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이집트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인들은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프랑스인들은 일반적인 프랑스인들이 거의 매일 술을 마시잖아요.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조금씩 반주를 계속 먹는다면서요? 그 조금도 아니에요, 사실. 아, 그래요? 이 조금도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기준으로 뭐 점심에 와인 2잔 먹고 저녁에 와인 2잔 먹고 꼬냑 1잔 먹고 이걸 맨날 먹는데 애들이.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가 갔는데 술을 그거에 맞춰갖고 충분히 갖고 갔겠어요? 그쵸. 중간에 보급받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혜시 씨를 찾았어요. 자, 술 대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똥 너네는 같은 술 안 먹으면 뭐 하느냐? 이랬더니 개똥을 주며. 너네는 마셔, 우린 삼켜 이러면서. 네. 나폴레옹 때만 해도 이미 이제 피우는 게 좀 알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피우고 먹고 이런 방식으로 혜시 씨를 사람들이 거기서 나폴레옹 군대들이 이집트에서 그걸 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최고다. 세상에. 이래가지고 이거를 막 갖고 왔어요. 씨앗이랑 이런 것까지 다 갖고 와서 그다음부터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이 당시까지만 해도 혜시 씨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뭐 이렇게 키워봐야 그걸 만드는 기술자가 없잖아요. 심지어 기술자도 그렇네요. 잡아와요. 그래야지. 그렇지만 기술자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또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쵸. 마침 또 온 어떤 대항해 시대를 맞아서 서구인들이 좀 더 환각 성분이 높은 대마초를 찾아서 전 세계를 이제 휘젓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계량을 통해서 피워야 환각을 겪을 수 있는 대마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게 혜시 씨 문화라는 게 지금 말씀 계속 드려서 알겠지만 이슬람권, 네. 그리고 이집트, 아프리카 흑인 문화였습니다. 혜시 씨라는 게 원래 흑인 문화예요. 그래서 뭐 나폴레옹 군대가 뿅 갔다곤 하지만 이게 지금 퍼지는 게 어디를 중심으로 퍼지게 되냐면 흑인 노예를 통해서 브라질하고 남미 쪽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들 있잖아요. 그 네. 예전 뭐 저희 아날람에서 했던 그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오면서 밥은 굶어도 손에 이제 혜시 하나 이렇게 딱 잡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에서 그 견디기 힘든 배에서 조금씩 뜯어먹고 이랬던 거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도 퍼지는데 이게 거의 다 흑인 노예를 통해서 재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마 자체 특성인데요. 이게 술 취한 것처럼 널브러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노예가 뭘 먹고 건강에 뭘 나쁜 건 사실 주인의 별로 관심사가 아닌데 중요한 건 일을 안 하는 거죠. 노예 사원 보람 없이. 그렇죠. 일을 안 하니까 금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이집트 정벌이 1700년대 후반인데 불과 100년 만에 대마초가 전 세계로 퍼지고 그 다음에 노예들이 이제 사용하는 거를 1894년 영국에서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그동안 되게 오랫동안 허용이 됐잖아요. 네. 일 안 한다는 게 알려진 뒤에 오히려 이슬람에서도 맞아.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일까지 안 한다는 걸 잘 몰랐던 점도 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아직 계량이 그 100년간 굉장히 많이 돼서 아까 그 진정 효과만 있었던 정도의 혜시씨가 나중에는 이제 일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널브러지는 혜시씨가 된 거예요. 사람 죽이려니까 이것이 뭐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제 거긴 내가 아까 말한 그런 애들이 많았겠죠. 저 이제 안 갈래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도 금지가 되고요. 미국에서 금지된 거는 1906년 DC. 그리고 이제 정적으로 높은 세금을 매긴 건 1937년. 완전히 금지된 건 70년대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마초 금지라는 것 자체의 맥락이 사람들이 특히 노예들이 네.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해서 일을 안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노동자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금지된 거는 뭐 당연한 거네요. 그쵸? 그러게요. 네.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때 그런 거니까. 우리도 노예잖아. 그치, 우리 노예잖아. 임금 노예. 하모. 지난 시간에 제가 대충 그때 지지난 시간에 암페타민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왜 연합군이나 뭐 주축국이나 다 같이 이제 암페타민을 썼다고 했잖아요. 네. 암페타민이 나빴던 걸 과연 그땐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클로로포름 무슨 뭐 헤로인 네. 이런 걸 애들한테 먹인 거랑 그런 맥락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알았지만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쟁하는 사람들을 원했기 때문에 나쁘다는 걸 좀 알아도 그냥 허용을 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또 그때는 수명이 지금처럼 길지도 않잖아요. 어차피 오래 안 사는데 이거 그렇죠. 빨리빨리 장작처럼 때워야지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싶네요.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대마가 몸에 나쁘고 이런 건 사실 고려 대상도 아니었던 거고 노예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제 금지가 시작을 했던 겁니다. 대마가 아마 커피처럼 반짝하게 해주면은 적극 장려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말이 그런 맥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마를 금지했던 거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에 암페타민을 허용했던 거는 일을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 숫자에 비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적은 세상이 된 거예요. AI가 있고 기계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자체가 사람 숫자만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뭐 근로시간도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다 같이 대마를 합법화하는 물결이 왔다는 거. 그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이 얘기를요 하면 이거를 좀 대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신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이 들어온 얘기랑 되게 다를 거예요.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이 없거든요. 8,000년 전부터 네. 인류가 피워온 무엇으로 생각하거나 흉악한 마약으로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애초에 처음부터 이게 몸에 좋은지 나쁜지는 고려 대상도 아니었고 피우기 시작한 지 뭐 한 100년 남짓, 한 200년도 안 된 물건인데 사람들이 그걸 건강을 생각해서 금지한 게 아니라 일 때문에 금지했다는 얘기. 이런 시각이 물론 이제 뭐 외국 자료들 보면 좀 있긴 한데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대마초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흑인 노예들을 중심으로 퍼져서 흑인 문화로 받아들여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흑인들 열심히 일하게 하기 위해서 금지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백인들이 언제부터 피웠을까요? 시기가. 글쎄요. 근데 아무래도 그 백인 그 미국의 그 노예 남부 노예주가 피었을 거 아닐까? 팔자도 좋고 노예들이 일하니까. 그치 일 시키고 나서. 팔자도 좋고 시간도 많고. 생각해보시면 후라이드 치킨이 그때도 맛있었을 거거든요. 그럴까? 근데 남부 백인 농장주들은 별로 안 먹었어요. 미개한 흑인이 먹는 음식이니까. 흑인 문화로 본. 그래서 재밌게 백인들이 이걸 받아들인 시점은 흑인 문화에 대해서 열리기 시작한 시점이랑 거의 일치합니다. 아 그럼 최근이겠네요. 그럼 블루스인가요? 60년, 70년, 뭐 그렇죠. 50년 이러겠네요. 그러니까 블루스, 재즈, 락앤롤 이런 걸 이제 다 흑인 음악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전에는 블루스도 이제 완전 흑인들의 음악이었다가 그 전에 이제 가스펠도 그렇고 네. 완전 흑인들의 음악이었던 것이 약간 베이비붐 세대를 특히 중심으로 1950년대, 60년대부터 조금씩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죠. 아 문화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이건 그냥 반 농담 같은 네. 우스갯소리였는데 그 당시 그 모카 농장주가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흑인 노예 마누라 뺏기란 말이에요. 아 네. 근데 마누라 뺏기는데 마누라도 거기 가 있으면 좀 힘드니까 대마를 같이 하면 막상 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또 얘가 잠자고 있으면 좋잖아요. 얘 농장주가 이렇게 그 고용주가 이렇게 뭔가 잠자고 조용히 있으면 편하니까 그래서 마약을 많이 했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거든요. 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 무슨 얘기? 흑인들 문화인데 네. 백인들은 농장주가 안 하는데 백인 농장주가 마누라를 와이프를 뺏기 위해서. 뺏으면 네. 와이프가 이미 그 본인의 침실에 와이프? 아니야. 진짜 이런 와이프가 말을 그러니까 하지 흑인 와이프가 네. 백인 농장주랑 지금 자러 갔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간에 흑인들은 자기들끼리 만연돼 있는 건데 백인 농장주한테 그걸 권유를 한 거지. 근데 그럼 얘가 막상 펴보니까 늘어지고 잘 거니까. 늘어지고 자니까 서로가 윈윈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이해했어요. 이제 이해됐어요? 네. 지금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 전에 장모님이 오셨나요? 이해. 어디 뭐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 장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뭐 어떤 좀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대마초를 피우면 성욕도 많이 떨어진다고. 네. 그래서 좀 괴로우니까 그런 성욕도 떨어지고 잠을 자버리고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백인 입장에서 흑인 문화를 아까 치킨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흑인 여자를 이렇게 뭔가 강제로 뭘 할 정도면 그 정도로 권유하는 정도는 이제 별로 뭐 흑인 거니까 들어 이러진 않는다는 거지. 사실은 암암리에 다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흑인과 백인이 선교만 하더라도 난리가 나. 처벌 대상이고. 그럼요. 그쵸. 네. 그랬지만 보면 무슨 뭐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분들 보면 흑인 노예랑 다 그러니까 주무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암암리의 뒤에서는 많이 했을 겁니다. 다만 백인들이 대마초를 피우는 문화가 양지로 못 나왔던 거죠. 마치 그런 개념처럼 네. 흑인 흑백 사랑 같이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얘기고 양지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 문화적으로 뭐 이제 백인들도 흑인 음악을 듣고 흑인 문화를 향유하고 심지어 자기화하기 시작했잖아요. 뭐 엘비스 그쵸. 프레슬리라든가 네. 재즈에서는 뭐 그때 얘기했던 빌 에반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 시기랑 백인들이 대마초를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퍼진 게 우리 생각하면 뭐 먹고 대학생 이 새끼들이 정신 이게 아니고요. 대학생들이 그런 흑인 문화에 열려 있어서 흑인 문화를 받아들이는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저기
우리로 치면은 그 공장에 취업한 386이 네. 거기서 이제 같이 타이밍 먹고. 뭐 타이밍 같이 먹거나 혹은 뭐 타이밍까지 아니라도 평생 안 먹어본 무슨 뭐 소주에 뭐 삼겹살이라든지 순댓국이라든지. 순댓국이라든지 사실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된 지 오래된 음식이 아니에요. 네. 그런 류의 음식을 이제 같이 함께 먹으면서 이제 좀 대중화가 된 어떤 약간 그런 거랑도 비슷하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5, 60년대 그때 그 흑인 인권 운동하면서 많은 백인들이 함께 특히 대학생들이 같이 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렇겠네요. 뭐 순수한 마음에서 인권을 위해 간 부분들이 95%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대마초 피우러 가신 분들 제가 볼 때 5%는 있다. 해보니 좋더라. 블랙팬서 가보니까 막 주더라 이러면서. 좋더라.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블랙팬서는 백인 못 갑니다 거기. 아, 못 가시요 네, 거기 못 갑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극렬하시니까. 얼굴이 신분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68년 이제 68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히피즘의 네. 상징이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LSD 그리고 대마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전 세계가 다 같이 대마 단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대마를 사람들이 피운 지 한 100년 됐어요, 이제. 그리고 노예들한테 금지를 했다고 한들 이게 보시면은 법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06년 이럴 때 이제 뭐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세금을 뭐 고율로 매기고 이런 거예요. 비싸서 못 피게 하려고. 뭐 단속을 하고 이런 어떤 마약의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이 당시에도 헤로인이니 코카인이니 무슨 이런 종류의 아편, 특히 아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속들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뭐 세금 매기는 거 우리 지금 담배 가격 올리는 것처럼 그쵸, 뭐 그런 식으로 그쵸.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60년대 이후, 그러니까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영미, 유럽 이런 곳에서 다 이제 금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미매요? 영미하니까 앞에 기축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이걸 귀축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영미가. 그래서 70년대부터 단속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히피 단속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를 좀 이따가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도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되게 늦게 됐어요. 이게 지금 금지된 게 되게 늦게 됐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드리고.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흑인들도 더 많이 피우기 시작해요. 흑인들도 더 많이 피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마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거는 히피 단속이랑 비슷한 맥락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는 대마를 합법화했잖아요. 일찍부터 했죠. 그죠? 72년에 합법화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불법화한 게 그럼 언제냐? 70년이에요. 2년 불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불법이었던 걸 합법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잠깐 불법을 했다 잠깐 다시 합법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게 뭐냐면 72년에 진보적인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히피를 단속할 필요가 없고 친히피적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대마를 합법화한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네덜란드가 서구 세계의 유일한 대마 합법화 국가였거든요. 역시 진보가 만국병이라더니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네덜란드가 당시에 대마뿐이 아니라 뭐에 거의 유일한 또 합법화 국가였냐면 포르노. 매춘. 매춘. 암스테르담에 유명하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회의 진보성을 가리키는 진보성을 지표로 보이는 거죠. 지표로 그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러니까 뭐 아편을 허용하는 게 진보성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임칙선은 그럼 굉장히 보수주의자고 빅토리아 여왕이 진보주의자입니까? 그렇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렇네요. 적폐. 남의 나라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빅토리아가. 그러니까 복음 전파. 네, 괜히 그 임칙선 이상한 책을 써가지고 일본군이 야욕을 품는데 도움을 주기도. 임칙서의 편지, 그 빅토리아 형에서 전하는 편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한이나 도친 개찐이다. 뭐 이런 주의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레게 음악하고 대마가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아예 그 대마 잎이 마크를. 하나의 그쵸, 어떤 맞아요. 레게 음악의 상징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번쯤은 누구나 보셨을 거예요. 네. 나 단풍잎인 줄 알았다. 맞아. 그럴 수 있어. 얇은 진짜, 단풍잎 나 같잖아요. 진짜로 어릴 때는 그게 단풍잎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물들기 전에 단풍잎 같잖아요. 단풍잎 뭐 이렇게 얘들 또 뭔가 이런 게 있나 보다. 캐나다 나의 기준에서 서구는 다 서구야 그냥. 맞아요. 캐나다, 미국 뭐 그냥 서구지 뭐. 우리 내 기준에서 위치 이런 거 모르는데 레게가 이제 저 어릴 때 아주 유행하던 그 왜 핑계를 히트친 그렇죠. 그 이전에 그냥 레게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레게 유행하기 전에 레게라는 음악이 있대요 하는데 그때 이제 들을 때 그 문양들이 지나가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섞여서 이게 뭐 캐나다 쪽에서 뭐 좀 그런 단풍 약간 뭐 이런 그런 쪽 메이플 이런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면 다르다면서. 남반구의 캐나다 같은 그런 건가 보지. 그 레게 음악이 생각해보면 되게 웃겨요.
물론 김은국의 레게 파티 뭐 그런 노래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렇죠. 레게 파티. 그거 되게 몰라요. 좋아요. 은근히. 비사로. 그것도 하이. 약간 조금만 업비트 시키면은 거의 수능 금지곡이야. 그거 진짜로. 특히 그건 만약에 영상까지 보면 눈앞에서 왜 약간 이렇게 떠나지 않는 약간 그런 중독적인 게 좀 있어. 막 보여? 막 보여. 하얀 배경에서 김은국이 이렇게 아 그래요? 이렇게 큰일이네. 축구공을 차고. 큰일이네요. 김국 씨 큰일. 얼굴이 잘 이렇게. 아 네. 네. 이게 레게 음악이라는 게 재밌는 게 이게 자메이카가 영국의 식민지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토착 흑인 문화라는 게 없어요. 애초에 다 모든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약간 뭐 자메이카 위치가 아프리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흑인 문화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거기 원래 사시던 분들이 흑인이 아니에요. 중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지금 흑인 문화 근데 이제 뭐 영국이 물러난 다음에 자기들 문화를 되게 고민을 했어요. 우리의 뭐 정통 흑인 문화가 뭘까? 근본을 뭘로 세워야 하는가? 근데 그때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구체적인 어떤 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흑인 문화를 막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드레드 머리를 하는데 네. 흑인들이 그런 머리를 한다더라 실제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과장되지 않았어요. 그쵸. 아프리카의 그 여성들이 하는 그런 머리들 보면 이렇게 좀 예쁘게 벼머리 비슷하게 딴 거를 좀 이제 그런 머리 하시는 분들 꽤 있죠. 그 흑인의 어떤 머리 네. 특성상. 근데 그거를 완전 막 드레드를 길러갖고 길러가지고 정말 두껍고 과장된. 긴 고드름처럼. 그다음에 이제 대마초를 피우는 게 자기들이 흑인스럽다고 생각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대마초를 강조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를 시온이라고 불렀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에티오피아 국왕이었던 셀라시에라는 분인데 이분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분 마지막 황제죠, 에티오피아의. 네, 마지막 황제. 이분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가자 뭐 이런 신앙을 가지고 뭐 라스파타리안 신앙을 가지고 이거에 맞는 음악을 만든 게 레게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라스파타리즘과 레게가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저 애들이 부르는 시온과 유태의 시온이 철자가 같지 않나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에 그분 누구죠? 그 로린힐이 산타난가 어디 앨범에서 랩을 하는데 네. 거기에 자이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유태인인가? 그러니까 맥락을 잘 모르고 왜 흑인이 유태인의 그 시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 맥락이더라고요. 그걸 몰랐을 때는 영어로 그냥 이게 철자 같으니까 이게 유태 라스타파리 그거였는데. 네, 그거를 왜 흑인들이 막 엄청 그 노래가 약간 영성틱하게 부르려고 막 하는데 그리고 근데 이 로린힐 씨는 실제로 굉장히 그 기독교 독실하신 분이라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라스파타리 쪽인지는 좀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여기서 이제 하일레 셀라시의 그 1세가 네. 이 사람을 신으로 믿는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돌아가신 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대본만 보고는. 그래서 이분을 찾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네. 네네네. 이분이 1892년에 태어나셔갖고 1975년에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살아계실 때 자메이카를 간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를 너무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왜 놀랐다고 왜 이러 슈가맨. 진짜로 슈가맨을 찾았으면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 전쟁 때 자기 군대를 우리나라에 파견했었대요. 한국 쪽으로. 그래서 우리 종전 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도 받고 그리고 68년에 한국 오신 적도 있대요.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만났었다 그러더라고요. 자메이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어떤 서구에 밟혔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황제가 있다. 아프리카의 전통과 모든 것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웃긴 얘기죠. 에티오피아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른 흑인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쵸. 맞아요. 하얀 사람들이잖아요. 하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어디. 키도 되게 크고. 맞아요. 네. 미남 미녀들이 많고. 네네네. 그리고 에티오피아 하면 아베베 있죠. 아베베. 왕실 근위병 출신의 맨발의 아베베. 맨발의 아베베 마라톤 2회 연속 우승. 몰라요. 2회인가? 연속인지 모르겠다. 아베베는 연속 들어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아베베를 모르세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아베베 이분이 처음에 그냥 좀 뛰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동네 좀 뛰는 오빠. 그래서 너 한번 뛰어봐 그래가지고 이제 올림픽까지 출전을 원래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출전을 하는데 너무 잘 뛰어서 맨발로 뛴 거예요. 대단하다. 남들은 그 당시에 이미 막 운동화 네. 막 뭐지 뭐 이제 가장 뭐 잘 맞는 뭐 이런 거 개량한 거 신발 신고 할 거 아니에요. 마라톤에 가장 최적화된 신발들 뭐 이런 거. 그래서 왕실 어쨌든 경호인. 경호원. 네, 왕실 경호 군인이었던 건데 네. 그 사람이 이제 맨발로 뛰어가지고 우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유행이 된 거예요. 이거 무슨 나는 왼팔 하나 안 쓰고 뭐 이런 느낌인데 진짜.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제 맨발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다. 큰일 날 소리를. 그 되게 나중에 알고 좀 웃겼던 게 제가 어릴 때는 아프리카
가난. 그쵸. 거기다 맞아, 맨발이라는 맞아. 이미지 때문에 저렇게 약간 임춘의 선수 모드로 봤어요. 아베베를. 근데 막상 나중에 봤더니 아베베는 임춘의 선수 모드가 의외로 되게 귀족이고 약간 그러니까 고위 관료고. 맞아요. 그런 고위 군대에 있는 사람 아무나 할 수 있나. 고위 관료고 이 사람이 맨발로 뛴 건 어떤 가난 이런 쪽이 아니라 이 사람의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배신감까지는 아닌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약간 나이 들어서 들었을 때 그게 그러니까 뭐랄까 자신의 스타일이었다. 그게 어렸을 땐 진짜로 이게 임춘혜 선수 그런 느낌처럼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럴만하네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되게 괜찮은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못 사는 나라도 아니요. 더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군대도 보내죠. 그죠. 그 이분은 이미 되게 엘리트였고, 근데 이제 원래 맨발로 뛰셨던 분이고 신발을 또 몇 번 신어봐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없었대요. 그래서 맨발로 뛰니까 너도 나도 맨발 열풍이. 어떡할 거야. 우리 저희 어머니가 텔레비전 보다가 아유 진짜 아프리카 애들 가난해가지고 저렇게 신발도 없이 뛴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 이게 근데 당시에 그랬구나. 굉장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올림픽 스폰서 제일 큰 데가 막 그 당시에도 아디다스 이런 맞아. 데인데 신발 안 신으면은 네,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양말만 신겨. 막 유행이 돼가지고 다른 선수들도 이제 막 맨발로 뛰기 시작하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출전했으니 그럼 이제 한국 중소기업들이 조격기라든가 이런 게 막 올림픽 스폰서로 막 들어갔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네. 그거 있잖아요. 왜 각질 제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두 번째 뛸 때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아디다스에서 막 제발 신고 뛰라고 그래서 신고 뛰었어요. 네. 그 신고 딱 나선 순간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생각한 거죠. 야 이번에는 금메달 못 따겠다 쟤. 더 좋은 기록으로 금메달 땄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발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심지어 그분은. 이분이 두 번째 그 올림픽 뛰기 전에 4주 전인가 맹장염 수술 받아가지고 뭐 입원해 있다가 별로 사람이 아니옵니다. 훈련도 못. 대단하시다 진짜.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뛰던 대로 좀 뛰어봤더니 뭐 이렇게 1등 했던 대단한 분이에요. 이러면 또 저희도 공고해지잖아요. 역시 우리랑 다른 종족인가. 이분이 그 다음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목뼈 부러져가지고 어머. 반신불수 되거든요. 어머,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또 저기 나가요. 그렇죠. 또 패럴림픽에. 나와가지고 또 금메달 땄을걸요? 양궁인가? 뭐. 양궁 선수요? 대단하다. 그렇습니다. 네. 뭐 가난이 아니었답니다. 네. 혹시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이제 잘 압시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게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 옛날부터 피웠다 아닙니다. 4,000년 동안 모른 것은 우리나라 대마는 아무리 피워봐야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고 이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를 피는 문화는 어디로 그럼 나왔을까요? 시골 어떤 호랑이 담배 필 때 그러니까 호랑이가 대마를 피진 않았을 테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흘러나왔을까요? 거기겠네요. 미팔군이겠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는 뭐 미국 문화 이런 건 거의 다 미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술특집 때 대충 얘기를 드렸었던 것도 같은데 그 당시에 맥주는 오히려 비싸도 양주는 뭐 시바스리갈 맞아요.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박정희가 시바스리갈 그랬다는데 시바스리갈이 일반인들은 보기도 힘든 술 아니었냐? 아니야 대학생들 많이 마시고 그랬어. 아니 어떡해요? PX에서. 미군 부대에서 다 흘러나와 그 앞에서 팔았어. 오히려 맥주가 되게 고급이란 느낌이고 양주도 고급이긴 한데 사실 다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 다니는 뭐 그 홍대 앞에 무슨 술집 이런 데는 네. 시바스리갈 병에 막걸리 담아서 팔고 그랬대요. 나름 운치 있네요. 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흔했다는 것처럼 미군 부대를 통해서 대마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웃긴 건 장기 복무하는 미군들 중에 그 기록이 있는데요. 씨앗을 들여서 대마를 심은 인간들도 있어요. 아니 뭐가? 거의 뭐 문익점처럼.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마 문화가 퍼진 건 60년대 중반입니다. 미군 부대에 드나들던 아티스트. 그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조용필이니 뭐 네. 그 당시 우리나라 가수들이 그러니까 6, 70년대 뭐 신중현 이런 게 말할 것도 없고 조용필은 80년대가 전성기인 가수인데도 그 가수까지도 미군 부대에서 미팔군 공연 락 밴드를 했던 게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잖아요. 그 들어간 상황에서 군부대에 있는 미군이 하나 줘서 하나 빨고 이런 문화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6.8혁명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 늦게 들어왔으니까 70년대 중반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재밌는 게 여기 또 기록에 있는데 60년대 후반에 신중현이 썬데이 서울에 신중현의 해피 스모크 탐방기라는 글을 썼어요. 이게 대마를 펴본 경험을 자기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불법이 아니었고 선진 문화였기 때문에 해피 스모크 탐방기 이런 걸 대놓고 쓸 수가 있어요. 뭐 저도 이걸 잠깐 찾아보니까 이걸
그 전체 글은 찾을 수가 없는데 마지막에 이제 요지는 이거 해보니까 다음날 머리 아프고 별로다 얘들아 하지 마 이게 이제 요지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60년대 그 신중현 얘기 들어봐도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에는 필 사람들은 다 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과 평화 뭐 이런 애들도 하여튼 필 사람들은 다 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히피즘이 싫었죠. 싫죠. 머리 기르고 이것들이 머리 기르는 것도 싫은데. 통기타 치고 기타나 치고 말이야. 어쨌든 그 대마초가 되게 재밌는 게 68년에 이미 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지한 게 75년이에요. 네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히피즘이 마음에 안 들고 애들이 대마를 핀다더라라는 걸 이해하느라 한 7, 8년 걸린 것 같아요. 그 7, 8년 동안 이제 박정희 정권이 75년에 금지를 77년에 금지했어요. 네. 76년에 나온 법으로 77년에 금지를 했는데 조용필이 75년에 흡연한 적이 있다 그래서 잡혀갑니다. 이거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적 적용은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법이라는 게. 그 시행된 후부터 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지 거잖아요. 말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다가 그때는 할 수 있는 일이라 했는데 나중에 기준으로 이걸 잡아들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요. 그다음에 당시 이제 윤영주랑 너무 신중현이 박정희스럽다. 들어갔는데 저는 신중현이 잡혀간 게 너무 웃긴 게 신중현은 심지어 68년에 해보고 별로라서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약간 그때도 벌써 대부급이잖아요. 또 그때 하지 말라고 썼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이미 대부급이니까 애들이 많이 갖다 준 거예요. 어이, 좋은 거 구했어요? 갖다 주면 안 피우고 집에다 야, 다 이놈들아. 놔둔 거예요. 집에다 다 놔뒀더니 이게 나중에 77년에 보니까 집에다 놔둬보니까 야 이건 뭘 대마초를 집에 쟁여놓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곰팡이 피고 막. 그래서 신중현도 잡혀 들어가고 아이고. 그리고 윤영주 씨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굉장히 어떤 준법의 상징이죠. 그래요? 네, 검찰청 전화하면 윤영주 노래 나옵니다. 아. 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런 그렇군요. 노래. 어렵던데요, 선생님. 지금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거의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 노래 나와서 약간 미칠 것 같다고. 윤영주 노래. 윤영주 지금 씨에 대한 나쁜 한마디만 마음 딱 되는 거 들어도 아닌가요? 윤영주 노래의 어떤 느낌 아닙니까? 그러게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 정말요, 선생님. 이런 분들 이제 잡혀가고 그랬습니다. 사실 소급 적용은 진짜 웃기네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75년 이후부터는 또 이제 그 서슬퍼런 유신 정권이었고 그래서 이제 대마는 또 엄격히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80년대에는 대마 얘기들이 그 네이버 뉴스들 라이브러리 있는 데 찾아보면 히로뽕 얘기는 많이 나도 대마 얘기가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대마 얘기가 또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90년대 중반이죠. 지난번에 그 뭐 이렇게 술 얘기했을 때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보면 70년대에 한 번에 어떤 문화의 부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90년대 중후반에 한 번 또 있어요. 이거 20년 주기인가요? 2010년대 뭐 있었지? 그래서 이게 90년대 중후반에 유학생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 문화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또 떨이라고 그러고 빵이라고 그러잖아요. 떨은 들어봤어요. 네. 떨이 어느 나라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그게 미국 애들한테 떨이라고 하면 몰라요. 그렇겠죠. 이거 한국말 아니에요, 그냥 떨? 근데 한국말을 왜 갑자기 떨이 어디서, 그러니까 떨도 이 사람, 얘네들 그 유학생들 발음할 때 떨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떨 이래요. 유학생이니까 3개월을 갔다 와도 그렇게 해야지. 저는 영어인 줄 알았어. 영어인 줄 알았어. 쟤를 떨어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떨, 빵 이런 거 정말 유학생 용어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도 대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을 텐데 굳이 이런 용어를 만든 게 그리고 아예 영어로 되잖아요. 뭐 마리화나. 팟, 위드, 네. 뭐 카나비스, 마리화나 뭐 이런 거를 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만의 문화. 우리끼리 아는. 우리는 특별하니까 우리 유학생의 그치. 문화 이런 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대마초 사건을 하면 그 뭐 대마초 걸린 애들은 다 유학생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수사관이 할 정도로 아직도 약간 좀 미국 물 먹고 온 애들의 문화. 홍정욱 딸도 사실 미국에서 반입을 한 거고요. 미국에서는 구하기가 쉬우니까. 약간 미국 문화의 일부로서 트렌드 세터들이 하고 좀 부자들이 하는 그런 문화로 약간 이렇게 이미지가 고정된 면이 있죠. 대마초라고 하면 왠지 그 지칭상 네. 공식적인 용어, 그래서 흔히 말하는 범죄화된 언어, 범죄화로 지칭된 영역인 것 같으니까 떨이라고 해야 언어를 순화하는. 약간 우리끼리 주고받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 어떤 나쁜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런 조닉 같은 사람들끼리 살인했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작업했어 이럴 수 그런 있잖아요. 식으로. 살인은 공공의 영역에서 굉장히 나쁜 의미로 굳어진 거니까 조닉이 예를 들어 옆에 있는 그 3에 나오는 모피어스한테 살인했어? 라고 물어보기보단 작업했어?
어때? 우리 그런 식의 용어는 진짜 많잖아요. 일은 끝냈어? 일 우리 끝냈어. 아까 말했던 원조 교재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도는 사람 어쨌든 물이 좀 네. 그 한정적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네. 대마라고 말하면 좀 이제 본격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뭔가 하여튼 근데 저는 일부러 약간 굳이 외국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떨로 한 것 자체가 떨. 그들만의 문화라는 뭐 그럴 수 생각이 있을 것 드는 같아요. 거고. 그거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또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유학생들이 대마 피고 노는 걸 칠링 타임이라 그랬거든요. 칠링 타임 좀 이상하죠. 7이면 칠. 7이고 칠링 타임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에서 조금 어색한 데다가 근데 칠링이란 말은 있잖아요. 네. 칠링이라는 말도 있고 치일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칠링 타임 이렇게 딱 코리안 타임처럼 그거 조금 콩글리시 아닙니까 그러면? 칠링 타임 뭐 쓸 수는 있는 말인 것 같긴 쓸수 한데. 있는 말인 쓸 수는 있지만 좀 네. 입에 붙지 않는데 그런 유학생 이제 입에 붙나 보죠. 유학생 출신이신데 왜 입에 안 저 유학생 붙으실까? 아니고 교환학생 갔다 오셨잖아요. 교학생 한 학기 그래도요. 아니면 그거에 라임 적용 아니야? 킬링 타임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그럴 있죠. 수도 있겠지 뭐.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시간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칠링 타임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그런 연예인들 아니면 연예인들도 이 연예인 사건에서 대마 사건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뭐 지금 아까 맞아요. 얘기했던 탑, 뭐 지드래곤 이런 애들 말고도 뭐 그 전에 막 90년대 연예인 누가 있었죠? 대마였다고 걸린 연예인들. 이승철. 이승철 씨. 유명했잖아요. 네. 또 현진영 씨는 그쪽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현진영 씨는 그쪽은 아니었던 것 같고. 기억나지 않아요. 기rop봉 쪽이었던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런 대마로 걸린 연예인들, 그러니까 약간 부유함의 상징처럼 그렇게 지금 한국에서는 자리매김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미국의 어떤 대마 역사는 또 되게 굉장히 다르게 가는데 아까 말했듯이 70년대부터 금지가 된 이후로도 대마를 합법화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약간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주제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주제처럼 돼서 지금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진보적인 주 순서대로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워싱턴 주, DC 말고 워싱턴,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허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전국 미국을 연방 전체가 허용을 하는 게 지금 그 대마 합법화 지도를 보면 거의 그 공화당 민주당 지도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게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대마 합법화를 하는 날이 언제쯤 올지는 조금 의문한 것 같아요. 뭐 기류를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오기는 할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영원한 일이지 않나 싶어요. 대마 편을 별로 안 들어주는 이유 중에 제가 볼 땐 그것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부유층, 네. 연예인, 좀 특권층의 상징처럼 되니까 꼴사 나온 거죠. 이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뭐예요? 대마한 연예인, 네. 기능인은 기량이 오래 남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몸에 데미지를 많이 안 준다라는 속설이 있었던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 이승철 씨는 아직도 가창력이 살아있다. 네. 근데 뭐 히로뽕 쪽을 했던 연예인은 골로 갔다. 몸이 그래서. 망가졌다. 그래서 가창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죽고 예를 들어 빌리 할리데이 목소리 봐라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대마를 한 이승철은 쩌렁쩌렁하다. 그럼 여기서 반론. 김현식은 어떠냐? 김현식은 술이 문제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윤종신은 왜 5년 만에 목소리가 그렇게 됐느냐. 타고나신 거 아닐까요? 담배를 거기는 너무 교복을 벗어서. 추워서 오한이 들어서 그렇군요. 코로나 때문이군요. 네. 오한이 그럼 들어서 몸살이신 것 같습니다. 그쪽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속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만은 몸에 데미지가 덜 오고 오히려 기량적으로 온다. 뭐 뒤에 얘기는 모르지만 대마가 몸에 데미지가 덜하다는 얘기는 뭐 우리 흔히 하니까요. 그래서 그 대마가 그럼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다음 시간에 알아보면서 제가 또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정말 진짜로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